짧게 하나 찍겠습니다. 뭘 찍을 거냐면요. 문지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소설가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낸 걸로는 요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고잉홈이 있고요. 요걸로 작년인가? 한무숙 문학상 이런 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문단에서 지금 제일 핫한 작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음사에서 나온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그것도 제가 다 한 번씩 찍었고요. 개인적으로 요 책이 저는 좀 좋아가지고, 되게 이게 근데 다 안 팔렸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역시나 개인적인 건데, 이건 아주 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SF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조금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쓰는 소설가이고, 문지혁의 보기 드문 책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한 그가, 뭐를 지금 하고 있냐면, 조선일보 있죠. 네, 조선일보에, 자, 여기다 썼습니다. 문지혁의 슬기로운 문학생활, 이거를 시작을 했나 봐요. 아마 2주 간격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올라온 거는 스타벅스와 모비딕이었고, 이제 어제 그제 요즘에 올라온 거는 갸스비와 개츠비, 이제 이렇습니다. 먼저 올라왔던 스타벅스와 모비딕은 뭐냐면, 제가 지금 모비딕 책을 어디다 꽂아뒀는지 모르겠어갖고 못 꺼내왔는데, 제가 요 책에다가 모비딕도 당연히 썼거든요. 멜빌 소설은 모비딕에 대해서도 썼고, 바틀비에 대해서도 이제 썼는데, 그 모비딕을 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냐면, 지면 이제 담당하는 기자와 얘기가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요. 근데 이제 글을 봤을 때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어떤 문학의 존재, 그런 걸 이제 짚어가는 어떤 그 지면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커피숍에 앉아 있고, 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지금 이제 마시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커피잔이 스타벅스 커피잔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문학의 존재로 한계하는데, 자, 우선은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인 거는 뭔가요? 스타벅스가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합이고요. 에이허브고요. 1등 항해사가 있습니다.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 이제 S 붙여서 스타벅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져왔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면서 맨날 스타벅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설 속에서 스타벅은 어떤 입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냐면요. 에이허브는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고양되고 필요 이상으로 웅장해지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진짜 요즘 표현으로 괜히 웅장해가지고 있는, 자기 혼자 텐션이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 다리를 그렇게 물어버린 고래한테 복수하겠다고. 그에 반해서 이제 스타벅은 말 못하는 짐승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냥 뭐 포악한 성질 때문에 선장님의 다리를 물어뜯은 거지, 그거를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에 나는 동참할 수가 없다. 나에게 고래가 의미가 있는 거는 그거를 잡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고래를 잡은 다음에 뭐 이런 걸 채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신체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생각 안 나는데 기름 떠내는 거 있거든요. 고래 기름이 그때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경업이 선행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을 이제 피력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아마 에이허브가 아니라 스타벅이 더 주인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이 커피숍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 교사들인가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더 호소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 그 문지혁 글을 보니까 그 사업가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커피숍 이름은 스타벅이 아니고 피커드라고 돼 있대요. 이건 제가 몰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몰랐어요. 창립자들이 그 전에 먼저 고려한 이름은 스타벅이 타는 배 피커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피커드 한 잔보다는 스타벅스 한 잔이 더 괜찮다고 했고, 이제 제가 봐도 이런 것 같고, 피커드는 이 배 전체를 가리키고요. 단어 자체의 언급 순서를 따지자면 당연히 피커드 호가 먼저 언급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주인공 이슈마엘이죠. 이스마엘이 그 하라의 딸이죠. 그죠? 저쪽 이슬람 쪽에 이제 그게 혈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막
자꾸만 상기가 되는데 모비딕이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한 압류가 많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지역이 자기 어디 글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목사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되게 박식한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그 보기 드문 책 어딘가 무슨 콘텐츠 중에 하나에서 이 모비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던데 이제 위험한 거는 그렇게 복잡 다단하고 의미가 많은 소설을 그쪽으로 너무 이제 한정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물론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도법도 가능하겠다 이제 싶은 것이었는데 여하튼 맨 처음에 이제 이슈마엘이 피커드호에 오르고 말고 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니까 먼저 언급된 이름은 피커드인 거죠. 하지만 이제 뭘로 보나 스타벅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네, 저도 8번 출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배민으로 방학 때 많이 시켜 먹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유일하게 8시부터 배달이 되는 데였거든요. 자, 거기에 해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항상 그 플라스틱 컵에 차가운 거는 뜨거운 거는 이제 종이컵에 담겨져 오는데 저는 주로 뜨거운 걸 먹으니까 찬컵을 볼 일이 잘 없는데요. 그 찬컵에 보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에 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레네 그러니까 세이렌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문학의 코드는 뭐냐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다. 오디세이아에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결국 성공으로 이끈 셈이잖아요. 꾀돌이 오디세우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과업은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잡혔다가 또 세이렌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든가 기절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었든가 뭐 그때 나오는 이제 그 세이렌인데 왜 또 이런 신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까? 요걸 이제 짧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는 문학은 어디에나 있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쓰는 것 같고요. 지면이 아이고 정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원고지 10매는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썰을 풀어놓는 지면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신문이 그러하듯이 썰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아이템들을 탁탁 던져주고 우리한테 이제 짧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식의 이제 글을 써야 하는 지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에는 멜빌의 모비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를 얘기를 했고요. 곁다리로 논란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할 것 같죠. 네, 오디세우스를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맷 데이먼하고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 파도 다 파지지 않는 그 정말 광물 이게 진짜 히토류다.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그린란드의 히토류인데 그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인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책이 집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거는 법무사판으로 읽고 책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은 다시 언제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문지역 얘기를 하니까 이 문지역의 슬기로운 문학생활 2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갸스비와 개츠비인데 이 갸스비가 뭐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 남편이 알더라고요. 이게 머리 무스 맞나요? 그거 파는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 모양인데 이제 저는 아직 보시다시피 머리를 손대는 걸 좋아하지 않아갖고 깎는 거 말고는 파마라고 하지 않죠. 요즘은 펌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그런 것도 펌도 거의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한 게 결혼식 그거 할 때 웨딩드레스 입으려면은 이게 머리가 이러면 디자인이 안 나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뽑았던 기억이 있고 거의 없는데요. 예, 고 갸스비가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 헤어왁스 같은 거 이제 만든대요. 근데 첫 시작 부분이 뭐냐면 특별할 것 없는 외모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20대에 동경하던 브랜드가 있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지역을 본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 20년 됐지만, 왠지 되게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막 동영상 유튜브도 보고 막 하니까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는데 왠지 되게 아는 사람 같은데, 특별할 것 없는 외모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20대에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네, 특별할 것 없는 외모죠. 아주, 네, 말쑥하고요. 정말 딱 평균에 부합하는 잘생겼다고 누군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전형적인 제 기억 속에서는 영문과 모범생의 이제 느낌이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그런
개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특별하지 않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 20대에 강의실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나도 자기를 잘 정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이런 브랜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가스비인데요. 이거를 이제 영어를 써준 이유를 알겠네요. 이게 보니까 개츠비네요. 개츠비를 일본어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갸츠비 쯔쯔쯔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이제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갸스비 이렇게 됐나 봐요. 발음하기 힘드니까 개츠비라고 합시다. 이 개츠비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그 무스라든지 왁스도 그런 거죠. 무스 같은 그런 거 이제 바르는 거 이제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고 이제 우리 삶 속에 문학이 얼마나 많이 깊이 침투해 있는가. 이 개츠비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제공한 작품이 바로 뭐다? 이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제가 또 역시나 이 책에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피츠제럴드의 개츠비 정말 싫어해요. 이걸 이제 되게 잘 썼다 하죠. 잘 쓴 소설이죠. 물론 우리가 뭐 이 소설을 어떻게 뭐 까겠어요. 근데 도무지 제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요 개츠비에 대한 글은 네이버 그 지면에다가 이제 연재를 했던 것인데, 그때 되게 많이 이제 달린 댓글 중에 하나는 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죠. 개츠비를, 이 위대한 소설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욕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감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자기도 도대체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문제역이, 이 친구는 뭐 영문학을 원래 전공했었고 원체 모범생이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위대한 더 그레이트 개츠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대단한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말이 갖는 어떤 이중적 의미가 되게 잘 살아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대단한 개츠비 하면 말 그대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뜻이 있을 거고요. 야,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얘는 어디 서부 출신인가요? 이런데 이제 그 동부 부유한 그 집단에 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숭배하는 그 돈, 경제적인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미국식의 천박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 진짜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개츠비가 이제 그거를 육화하는 또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러저러하게 그러니까 뒷일이라 더러운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밀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를 이제 이루게 된 것도 대단한 거 맞죠. 그레이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데이지를 향한 그의 어떤 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동진도 개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다룬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가 사랑한 그 데이지란 여성이 막 그렇게 대단한 여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저는 대단한 핍짐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지가 굉장히 속물적이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런 여자인데, 그녀를 향한 개츠비의 그 대책 없는 사랑 있잖아요. 절대로 데이지는 그럴 리가 없어. 데이지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남편한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사랑한 건 나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 정황상 아이도 있고 남편하고, 남편 이름이 뭐였지? 부캐논?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 남편 집이 굉장히 원래부터 그 뼛속까지 부자인 그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바람 피우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도 또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정비소 하는 어떤 남자의 아내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개츠비는 이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지를 계속 자기한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제 써가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지를 불러들이고 다시 둘이 어느 정도 관계를 조금 회복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불을 붙이는데 성공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이제 그 데이지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정비소 아내였던 그 두 사람의 불륜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그녀가 차에 치여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남편인 이 정비사는 사실 바람 피운 건 데이지 남편인데, 그게 아니라 누구야, 개츠비가 바람을 폈다고 착각하든가 개츠비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든가 해가지고 요는 아무튼 개츠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지하고 데이지 남편만 논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허무해지는 소설인데, 한편으로는 그 허무함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이제 잘 반영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개츠비는 정말 대단한 개츠비인데, 한편으로는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아이러니를 섞어서 이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문지역이 써줬더라고요. 물론 이때의 대단은
긍정의 대단과 조롱의 대단을 동시에 의미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요약은 뭐 지금 제가 한 것보다 당연히 더 잘했죠. 첫사랑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불을 쌓고 파티를 여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 성공과 야망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그의 본래 이름은 제임스 게츠였다. 제임스 게츠였다. 대부된 코디의 요트에 일부러 접근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그는 이름을 바꿔 말한다. 저는 제이 게츠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도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영화도 있는데, 어릴 때 봤던 거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온 그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정말 그도 평생 잘생겼죠, 그죠? 어릴 때도 잘생겼고, 젊어서도 잘생겼고, 중년인 지금도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이제 그 버전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고개 딱 돌리면서 내가 그 개츠비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넌 정말 평생 잘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디카프리오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데이지 역을 맡은 배우가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를 보내지 마 거기서 클론 역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연기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녀의 그 불안한 심리 같은 게, 그러니까 개츠비도 좀 좋고 남편도 좋고 어디 붙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여자의 심리 같은 것도 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그 문지역이, 여기 문지역에 슬기로운 문학생활에서 이제 그 개츠비 그 일본 그 뭡니까 헤어 제품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츠제럴드, 스코 피츠제럴드의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같이 엮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딱히 특별할 게 없이 생긴 것이 그냥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특별할 게 없는 그 얼굴로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 용기를 갖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이런 생각에 격공이죠, 격공. 격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이제 구두를 신으려고 해봤던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신어봤자 그 몇 센치 더 올라간다고. 아니 그럼 뭐 줄기차게 계속 그렇게 신든가, 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20대의 젊디 젊은 나는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머리에 갸스비를 잔뜩 바르고 원래의 나보다 더 근사한 누군가로 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건 한낱 눈속임에 불과한 가면놀이였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으로 남는 것, 내 이름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제임스 게츠가 아니라 제이 게츠비라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임스 게츠비라 했으면 될 거를, 그리고 제임스 게츠비로 살면서, 제임스 게츠로 살면서 그 많은 부를 이루고 살았으면 됐을 거를 굳이 뭐하러 이름을 바꾸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살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그 리플리죠. 맷 데이먼이 나왔던,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보고 싶으니 우리의 꿈이, 야망이 이제 지나치면 그 가면도 우리가 끝끝내 쓰지 못하게 되고요. 원래 나 자신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건 뭐 딱 뻔한 거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삶에서는 가면도 뭡니까 여러분? 자꾸 쓰고 있으면 그것도 내 얼굴이 됩니다. 네, 저는 화장을 하지 않지만 화장하는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화장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화장도 자꾸 하다 보면은 뭡니까? 내 얼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경계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나보다 조금 더 이제 나아지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은 또 있어야지 삶이 또 이제, 더 재미가 있게 될 텐데, 이 문지역 작가도 막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81년생인가 80년생인가 이런데 이제 40대도 꺾어진 거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글의 결론이 어쩌면 이렇게 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 대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는 눈속임이자 가면놀이에 불과했고, 가장 어려운 거는 나 자신으로 남는 거. 나 자신으로 남아야죠. 이거는 뽀로로에도 나와요. 크롱이 다른 친구들이 되고 싶거든요. 에디처럼 똑똑해지고 싶고, 포비처럼 손재주도 좋고 이타적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루피처럼 요리도 잘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 자신으로 남는 게 제일 좋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저도 요즘은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더 꿈꾸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껴요. 대신에 이제 더 올라갈 것도 없는데 뭐 어디를 올라간다는 거, 올라가서 또 뭐 하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도대체 이 높낮이는 누가 정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아큐정전의 아큐의 어떤 정신승리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문지역의 슬기로운 문학 생활은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번 이제 썼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겸사겸사 제가 이제 개츠비를 가져온 이유가,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괜찮은 소설이에요. 아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국 소설을 좀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읽은 해밍웨이 이런 여러 작품들보다도 아마 지금 현실에 가장 와닿는 소설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닌가 싶고, 뭐 이걸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를 잠깐 보셔도 아, 이런 식의 어떤 삶이 지금 우리하고 되게 많이 맞닿는 지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 옷이 되게 인상적인데, 복식이 그게 이제 전형적인 1920년대 그 개츠비 룩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도 있는 거죠. 화면을 보는 재미도. 자, 겸사겸사 다시 문지역의 슬기로운 문학 생활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그런 영상입니다.